연속돼서 그런 거. 예, 그러면은, 예, 일단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임종영 증인께. 4조 2천억 대우조선해양이 지원 결정을 할 때, 참고로 했던 자료가,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또 뭐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하셨지요? 예, 주채권은행이 정상화 반영을 만들 때 참고를 하셨지요? 예, 기초가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 지금도 일단 가지고는 계시지요?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아니 그건 기업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도 가지고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에이 그거를 안 가지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추후 사후 추적도 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4조 2천억이나 되는 돈을 그거를 참고로 해서 근거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예, 의원님 제가 선서를 했는데 잠깐만요. 가져 있습니까? 안 가져 있습니까? 안 가지고 기관에서. 있습니다. 기재부 가져 있습니까? 안 가져 있습니까? 저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는 가져 있습니까? 안 가져 있습니까? 사는은 가져 있습니까? 예, 사는은 알겠습니다. 실사를 했으니까 사는은 가지고 예. 있죠. 네. 보니까 지금 이 회계법인의 실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근거로 업무상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법 2조에 따르면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되고요. 그 말씀하신 업무상 비밀은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를 이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149조에 나오는 그게 뭐냐 하면은 회계사 등이 업무상 관련해서 타인의 비밀을 취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비밀을 지킬 의무예요. 회계사가 지키는 거지 기관이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를 보면은 국가기관에서 서류 제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 안에 관계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부를 했을 때는 벌칙 조항도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필요적 고발, 더군다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제적의원 3분의 1 연서에 의해서 고발도 할 수 있어요. 이 규정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왜 자료 제출 안 하세요? 예,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은 이 실사개혁의 당사자니까 은행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출을 하세요. 법에 따라서. 제출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법 규정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정성립 증인께 묻겠습니다. 작년 5월 취임 후에 남상태 전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 감찰 진행한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전세기 이용 실적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상태 전 대표이사가 2011년 4월부터 퇴직하기 전까지 4차례에 걸쳐 5억 2,400만 원의 전세기 비용을 지불하며 해외 출장 나간 거 알고 있지요? 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4번에 대해서 방문 사유 미확인 도시가 무려 10곳이 돼요. 전세기를 이용해서 관련해서 동행자가 누구였는지 알고 있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왜 파악을 못하세요? 보고를 다 받으셨는데. 제가 전세기를 조사해 보라고 지시한 거는 대우조선 사장으로서 전세기를 과연 사용하는 게 옳은 일인가? 그에 의문이 들어갔고 전세기를 사용한 실적을 조사를 해보라고 그런 거지. 예, 잠깐만요. 이게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은 상세한 날짜와 방문 도시, 그리고 비용, 출장 사유, 당시 수행인, 김혁 차장, 김정민 과장, 이는 수행인, 방문 사유 미확인 도시, 인보이스 확인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왜 같이 간 사람이 몰라요? 잘 확인해 보세요. 예,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금융위원장께서는 이 동행자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고 이 검찰에서 정확히 규명이 되죠. 금융위원회하고 산업은행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세요. 이 국민 혈세가 들어간 돈으로 지금 이렇게 전세기로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김기식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네. 해운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에 관해서 사는 관계자와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2013년부터 그 내용을 네. 시간이 조금 많이 됐으니까 짧게 압축적으로 말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홍기택 회장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는 관계자 그리고 정찬호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그 관계자들께 그거는 대외적으로 미칠 영향이 있어서 해운산업과 관련해서
특히 현대상사과 한진해운 관련해서 점검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확인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해운 산업이 어려운 게 30%의 공급 과잉이 있습니다만 대개 그런 경우에 작은 중소 해운사가 어려워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5천억 이상 매출을 해운사 10개 그리고 1조 이상 매출이 되는 게 6개인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현대상사과 한진해운만 지금 문제가 됐고 나머지 8개는 다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대상사과 한진해운이 그 경영자였던 부군이 사망한 뒤에 사모님들이 경영을 하시면서 소위 외형 성장 위주의 경영을 하면서 용선을 했기 때문에 비싼 값으로 용선하면서 거대 2개의 해운사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지금 이 상태로는 2개의 회사의 소유 지배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현대상선도 한진해운도 존립할 수 없다. 다만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 그에 대해 강도 높은 조정을 해달라고 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제가 국정감사 때 3개 그룹에 대해서 실명 거론하되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다. 경제에 미치는 파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받아라라고 했고 그거를 제 질의를 가지고 그 3개 기업 동부까지를 포함해서 오너를 만나서 이거 더 이상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발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구제 계약안을 받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이미 이 과정 자체가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구조였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얘기했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가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구조조정의 제일 큰 원칙은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과정이 신속하지도 않고 과감하지도 않고 또 구조조정을 해서 살리려고 한다면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충분하지도 못한 구조조정의 4대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적으로 사는 관계자나 금융 관계자와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